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덕분에 한파특보는 조금 약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대기가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강원도 산간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추위가 누그러지니 다시 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합쳐지면서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부 제주 지방으로만 다소 구름이 많이 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제주와 전남 해안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차 날씨가 흐려져 밤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을 보시면 오늘보다는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1도, 서울과 청주 대전이 영하 6도, 대구가 영하 5도 등으로 예상이 되고요. 북한의 경우도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강계가 영하 15도, 평양은 영하 12도가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영상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울이 4도, 대구 6도, 부산은 9도로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요. 북한 지방도 대부분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서 평양은 0도, 함흥은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바다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지면서 밤에는 동해 중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덕분에 한파특보는 조금 약화된 상태인데요. 먼저 기상특보 상황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파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 충청북도 북부와 경상북도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또 대기가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부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조류 독감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조류 독감의 주 원인이 되는 철새가 올해 특히 많이 날아왔기 때문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200개 철새 도래지에 총 195종 약 142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같은 기간 108만 마리에 비하면 24만 마리나 많은 수치입니다. 네, 매년 겨울철에 조류 독감이 유행하는 이유가 철새 도래 시기와 맞물리기도 하지만 또 추운 날씨와도 상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철새 서식 개체가 가장 많은 시기이고 이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활동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추울수록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백신연구소 기술지원팀의 발표에 따르면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4도씨 저온인데도 분변 내에서는 최소 35일 이상 생존을 하고 계산의 먼지에서도 2주 정도 생존을 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염된 물의 경우에 22도 조건에서는 4일 정도 생존을 하지만
영도시 조원에서는 오히려 30일 상존을 하는 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들이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죽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게사 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계 농가의 적정 사육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닭들은 주량에 따라서 적정 사육 온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육 관리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사육 단계별로 맞게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어린 병아리는 저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 주어야 합니다. 체중이 36g밖에 되지 않는 병아리의 경우에는 하한 인계 온도가 34도이고 성게의 경우에도 생육 온도가 16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온도에 가장 민감한 일주령 이내에는 32도 이상을 유지해 주지 못할 경우에 저온에 노출될 경우에 폐사율이 증가합니다. 네, 병아리와 성게의 한 임계 온도를 잘 확인하셔서 게사의 온도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게사의 온도와 함께 사료 섭취량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닭은 체온이 높은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환경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스스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렇지만 외부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게사 내의 적정 온도인 20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1도 떨어지면 사료 섭취량이 약 1%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10도씨로 내려간다면 사료 섭취량은 약 10%가 늘어나고 그리고 계산의 온도가 5도가 된다면 약 15%까지 늘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보고된 조류 독감 관련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철새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계속해서 조류 독감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조류 독감의 항원이 보고된 지역들 어느 지역인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야생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이 총 45건이 검출되었는데요. 주요 지역은 전북 전주, 전남 영암, 강원도 양양, 충남 서천,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서 H7N7, 다시 말씀드리면 H7N7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닭 축산 농가가 밀집돼 있고 또 사육의 개체수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은 약 1억 6,500만 마리가 되는데요. 지역별로 닭 사육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닭을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약 3,200만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고 농가들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육수가 많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약 2,880만 마리를 키우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30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충청남도인데요. 말씀드린 이 세 지역은 모두 조류독감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네, 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닭을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에서는요, 약 1,000마리 정도의 가금류가 생산되는 1,000만 정도의 가금류가 생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가금류 생산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기도 포천의 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지역은 위도상으로는 한반도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한서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위원님, 이렇게 가금류 최대 생산지가 된 이유가 아무래도 지리적인 특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포천 지역은 지리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제 중심권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지도 또 인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계 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포천의 경우 오늘 아침에도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천 지역은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7도에서 영하 18도 선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영하 13도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도 영상 4도로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포천의 한파 경보는 오늘 한파주의보로 한 단계 약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금류를 사육하기에는 기온이 낮은 편인데요. 계산의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요령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남쪽으로 난 창을 제외하고 나머지 창들은 다 비닐로 밀봉을 시키는 것이 좋고요. 벽들은 단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남쪽에 난 창까지도 전부 다 비닐로 밀봉을 하시는데 이것은 계산 내의 온도가 1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욱이 낮 온도와 밤 온도의 차이를 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특히 4천여 양계 농가가 밀집돼 있는 경기도 지역과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AI 발생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더욱더 예방에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주요 닭 산지인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위에 더욱 걱정되는 조류 독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추운 날씨뿐만이 아니라 건조한 날씨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류 독감을 대부분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바이러스들은 온도와 습도가 낮을 때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춥고 건조한 환경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날아다니기 알맞은 환경이기도 한데요. 철새 도래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환경은 겨울철에 조류독감 발병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상당히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겨울에 건조한 정도가 평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건조 일수입니다. 2016년도에는 76일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137일의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록된 건조 일수는 117일인데요. 2017년도보다는 적지만 16년과 비교해서는 40일이나 이상 건조특보가 많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특히 강원도 지방의 경우는 거의 20일 이상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우로도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 중에서도 평창과 횡성의 기후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은 동쪽과 북쪽, 남쪽이 모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서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2.6도 정도고 연교차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 강수량은 1,400mm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횡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횡성은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700m 이상인 지대가 거의 전체 면적의 6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륙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온의 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기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이런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한우 생산지로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소는 여름철 더위에 약할 뿐만 아니라 모기나 파리 등 해충에 의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편인데요. 대관령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여름이 시원하고 해충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쌀쌀한 기후 때문에 지방 축적률이 높기 때문에 육질도 부드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 지방은 당분간 뚜렷한 눈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이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성의 지난 한 달간의 강수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mm로 작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평년값에 못 미치고 특히 지난 12월 4일 이후에는 전혀 강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극심한 겨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기가 상당히 메말라 있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의 화재는 총 1,460건 정도 되고 피해액도 675억 원이나 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방을 시작하고 건조특보 일수가 크게 늘어나는 11월부터는 화재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발생 건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소축사의 화재가 전체 발생 건수 중에서 총 60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전체 축사 화재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소축사에서 유난히 화재 발생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전기적 요인입니다. 이맘때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축사의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축사 내부에 결로 현상이 생기고 이 때문에 전기의 누전과 합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이렇게 이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빠르게 번지고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를 사육할 때 적정한 온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소의 경우도 앞에 말씀드린 닭과 같이 한우의 사육조건 범위는 다른데요. 송아지는 13도에서 25도, 육성우는 4도에서 20도, 그리고 비육우는 10도에서 20도 정도가 알맞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난방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추운 날씨 때문에 하한 인계 온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축사 온도 유지에 참고하셔야 하고요. 소 역시 사육 단계별로 하한 인계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네. 몸무게가 35kg 정도의 신생 송아지의 경우에는 사육 환경이 영상 9도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몸무게가 500kg 이상이 되는 다 자란 소의 경우에는 영하 30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육 단계에 따라서 하한 인기 온도가 크게 차이나고 있기 때문에 소의 원령에 맞추어서 예민한 온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맘때 축산 농가에서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의 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해야 하고요. 또 축사 내외부의 전기의 피복 상태, 그리고 또 안전 개폐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선과 전기기구 주변에 있는 먼지나 거미줄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하고요. 보온등이나 환풍기와 같은 전기기구들은 인증받은 전기기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화재로 인해서 축사 일부가 소실될 경우에는 첫째는 불에 탄 자재들을 빨리 치워 주셔야 되고요.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보수를 하셔야 합니다. 또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하셔서 누전이나 합선, 감전에 의한 화재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셔야 하고 사료급유시설과 분뇨 처리시설 등을 수리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배합 사료들은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되고요. 또 조사료의 경우에는 햇볕에 내놓아서 건조시킨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것을 급여하셔야 합니다. 네, 화재 예방에서부터 대처 요령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우 최대 생산지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의 날씨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경상북도 지방의 자세한 날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 속에 축산 농가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계 농가와 한우 농가에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겨울철 축사 관리의 포인트는 단열, 환기, 육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축사에 적정한 단열을 유지하고 파손된 단열재는 바로 보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축사 내부에 순환팬이나 환기팬을 가동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분리층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축을 육성하는 동안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 가축은 정해진 온도로 첫 줄을 사용한 후에 사육한 후에 주령별로 온도를 내려주면서 발육을 지체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과잉으로 급여를 해서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 챙기셔야겠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